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시즌 초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A매치 휴식 기전 브렌트포드와의 3대0으로 승리를 포함해 리그 7경기에서 6승 1패를 거두며 1위를 달리는 중이죠. 특히나 홈 3경기에서는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삼선자원 파티와 엘레니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스날의 시스템에서 삼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더더욱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실제로 아스날은 이번 시즌 유일하게 1패를 허용한 메뉴와의 경기에서 세 번째 옵션인 로콩가가 불가피하게 3선 자리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좌풀백 진첸고와 티어니도 나란히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 우풀백 토미야스를 왼쪽으로 돌리고 화이트를 오른쪽에 출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토미야스가 오른발잡이인 관계로 아스날이 자랑하는 좌측 빌드업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상으로 인한 변수가 생겨 빌드업 시 끊기는 횟수가 잦아지면 곧바로 카운터 어택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공에 능한 손흥민의 폼이 절정에 올라있는 상황이로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넬슨, 진첸코, 엘레니, 파티, 스미스로우, 티어니, 수아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리그 흐름도 좋습니다. 7경기 5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인데 다만 9월 중순 스포리탄과의 원정 경기에서 시즌 첫 패배를 허용했으며 지난 시즌 중상위 전력이었던 웨스트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다만 성적에 비해 경기력 자체는 인상적이지 못한 편입니다. 지난 시즌 선보였던 유기적인 공격 작업, 빠른 전기의 공격을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콘테 감독은 부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3백을 가동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다소 내려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발로 나서는 2선 자원들이 수비까지 가담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2선 자원들이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A매치 휴식기 전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교체로 나서 득점을 기록한 것이며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면 언급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 3차례의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따낸 적도 없습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모우라, 유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리그 흐름은 좋지만 몇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날은 고질적인 시즌 중 부상으로 인해 100%의 스쿼드를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필 해당 전력 뉴스의 자리들은 아스날의 빌드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지션들이죠. 토트넘도 시즌 초반 공격 작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아스날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낮겠으며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본머스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해 승격한 전력으로 시즌 초반 3연패를 당해 강등권으로 처졌었습니다. 이에 본머스의 수뇌부는 승격을 이끈 파커 감독을 경질하고 오닐 감독 대행을 해당 자리에 앉혔죠. 다행히도 이어지는 3경기에서 1승 2무를 거두며 감독 교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뇌부도 일단은 오닐 감독 체제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브룩스, 로스웰, 피어슨, 켈리, 프레데릭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9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좋았으나 A매치 휴식기 전 아스날에게 0대3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가 소폭 꺾인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원정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2시즌 전 승격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정자는요. 피녹 포터, 느르고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으나 본머스는 최근 감독 교체 이후 무패 행진을 달리며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한 것과 골키퍼를 교체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중이죠.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6위의 팰리스입니다. 시즌 극초반 리버풀과의 1대1 무승부, 아스톤빌라전 3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나 이어지는 3경기에서 2무 1패에 그치며 16위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여왕 서가로 인해 맨유 브라이튼전이 모두 취소가 됐고 A매치 휴식기까지 겹쳐 한 달 동안 리그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경기 감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비에이라 감독의 온전한 2년 차로 나름대로 뚜렷한 체계를 갖추고 있죠. 결정자는요. 메가더, 버틀랜드, 퍼거슨, 톰키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첼시입니다. 영국 여왕 서거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본 클럽 중 하나입니다. 9월 초
디자그레바와의 UCL 경기 패배 이후 투엘 감독이 경질되고 포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선임 후 풀럼, 리버풀과의 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죠. 다만 포터 감독의 데뷔전이자 잘츠부르크와의 UCL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직전 잘츠부르크와의 경기에서는 포터 감독 체제로 바뀐 이후 3백의 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핵심 2선 스털링을 좌측 윙백으로 배치하는 변형 3백을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중원의 투 미들 체제에서 3 미들 체제를 들고 나와 안정감을 추구했으며 투톱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죠. 결정자는요, 캉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팰리스는 영국 여왕 서거와 A매치 휴식기로 인해 약 한 달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창 몸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에 경기 감각이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핵심 2선 자하의 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첼시는 포터 감독 선임 이후 영국 여왕 서거가 발생해 다행히도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중간에 UCL 무대에서 경기도 치르며 감각을 유지했고요. 이번 일정에서는 첼시가 포터 감독 부임 후 첫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첼시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여전히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 양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풀럼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한 전력입니다.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7경기 3승 2무 2패로 6위까지 치고 올라왔죠. 매번 1분 무대에서 실패만 맛봤던 실바 감독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윌슨, 로빈슨, 솔로몬, 팔리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0위의 뉴캐슬입니다. 초반 흐름은 준수합니다. 앞선 리그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무승부의 비율이 매우 높아 중상위권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특히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결정자는요, 달로, 셸비, 크라프트, 기마랑이스, 생 막시맹, 윌슨, 이삭, 우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풀럼은 초반 나름대로 확실한 컨셉을 통해 중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특히 핵심 1선 미트로비치의 약진이 돋보이며 새롭게 영입한 신입생들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중이죠. 반면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7경기에서 5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 쪽 핵심 전력들의 부상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의 가능성은 높지 않겠으며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뉴캐슬의 부족한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를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샘프턴과 엘버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사우샘프턴입니다. 8월 중순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으나 8월 말 맨유와의 0대1 패배를 시작으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패를 당했습니다. 사우샘프턴 특유의 들쭉날쭉한 경기력이 이번 시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질적인 문제점인 공격력 문제를 끊임없이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언급한 최근 3패 모두 무득점으로 일관하며 승점을 잃었습니다. 결정자는요, 리브라멘토 라비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3위의 에버튼입니다. A매치 휴식기 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리그 첫 승리를 따내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다만 해당 승리는 홈에서 거둔 승리이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비 쪽 부상자가 매우 심각한 편이지만 남은 자원들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최근 2경기를 무실점으로 이끌었죠. 특히 새롭게 영입한 타코우스키, 코디 듀오가 나름대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정팀으로 돌아온 게에도 포백 앞에서 뛰어난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넘버원 골키퍼 픽포드가 부상을 당한 상태인데 서브 골키퍼 베고비치도 직전 경기에서 4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공백을 메웠습니다. 결정자는요, 미나, 고드프리, 타운젠드, 칼버트 르윈, 홀게이트, 픽포드, 패터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으나 사우샘프턴은 최근 공격적 문제점을 심각하게 겪으며 패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력 1선 아담스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에버튼 역시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 시즌 멀티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멀티득점의 가능성은 전혀 없기에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가 예상되며 여기에 무승부도 겸하는 선택지가 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리버풀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은 최근 5시즌 중 가장 나쁜 출발입니다.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며 8위에 머무는 중이죠. 심지어 UCL 첫 경기에서는 나폴리에게 1대4 대패를 당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수비 쪽 마팁을 시작으로 핵심 중원, 티아고, 전방이 좋다가 모두 직전 아약스전에서 선발 출전하며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결정자는요, 코나테,
코나테, 존스, 체인벌린, 램지, 케이타, 로버트슨, 켈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브라이튼입니다. 초반 페이스는 매우 좋은 편인데 앞선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4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팀을 4위까지 올려놓았던 포터 감독이 중도의 첼시로 팀을 옮겼으며 과거 사스올로를 성공적으로 이끌던 제르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모데르, 사르미엔토, 음에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리버풀은 핵심 전력들 대부분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팀 전력의 10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핵심 중원 티아고의 복귀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상황인데요. 하필 브라이튼은 영국 여왕 서거와 A매치 기간 동안 감독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승리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새 감독인 제르비는 과거 사스올로 재임 시절 B클럽에게 종종 카운터를 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예정이고요. 핸디캡 -1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2.5오버도 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